이번에는 재난 전문가 모시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재난방송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일단 교수님 이런 그 항반도 남에서 북으로 그냥 종단하는 태풍 혹시 기억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희가 1977년도부터 태풍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예전 사례로 보면 1909년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네, 기록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록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속도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라고 그러고 예. 그러면 결국은 천천히 다 훑고 지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가장 유의해야 할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 속도가 빠른 태풍은 바람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진행 속도가 느린 태풍은 이제 비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현재 가장 좀 저는 우려스러운 건 이제 비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렇죠. 그리고 진행 속도가 일반적으로 30에서 40km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반도의 밑에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턴할 때는 5에서 10km로 굉장히 느렸었는데요. 지금은 좀 빠르게 올라오긴 하지만 여전히 느린 태풍이기 때문에 비에 의한 피해가 크게 이게 보통 이제 그 태풍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동쪽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더 특히 유의해야 되는 지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경북 영동 요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측을 위험 반경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지형 효과입니다. 지형이라는 건 이제 산맥이라든가 산악에 의해서 구름이 이제 정체되면서 집중호우가 나는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한 지역이 사실은 영동 쪽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강원도 이제 영남 알프스가 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쪽 그쪽이 좀 집중호우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얼마 전에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것은 역시 어떤 그 비에 의한 폭우에 의한 피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그 7월 14일 날 비가 온 다음에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기존의 하수도라든가 배수로 그리고 산에서의 배수로 같은 것들이 토사로 거의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가 온 다음에 우리가 그걸 다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배수 체계의 능력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태풍이라는 건 우리가 주어진 시간 10시간 정도의 강한 우리가 예상되는 최대 강우량이 400에서 뭐 600도 나오긴 하지만은 어떤 지역은 100mm도 올 수 있고요. 어떤 지역은 600mm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00mm가 어느 지역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흰남노 때도 보면 특정 지역 우리가 포항이라든가 경주 쪽에서 터진 것처럼 이번도 태풍이 어딘가에는 집중호우를 내릴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근본 원인에다가 지형이라고 하는 요인이 또 덧붙여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풍에 의한 피해도 여전히 있는 편인데요. 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까지 태풍들은 거의 그 부산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이건 정중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이렇게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곰파스 이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곰파스 때 아마 바람이 엄청 셌던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나무들도 많이 뽑히고 했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태풍이라든가 바람재해에 조금 어떻게 보면 대비가 조금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역 공사장 주변 그다음에 정전 피해 같은 것들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네. 예. 근데 아까 이제 그 문자 들어왔었는데 차가 흔들린다라는 문자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차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차를 서행하시고 가급적 이제 가장 안전한 쪽에 차를 세우시고 차에서 나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바람이 잦아질 때까지 조금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에서 나오지 마라.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럴 때는 좀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가로수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차 안에 있고 서행을 하거나 일단 멈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안전한 거죠. 곳에 멈추어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이제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비를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게릴라성 폭우,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내리는 거하고는 성격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태풍은 좀 특이한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네. 그다음 바람이라든가 비의 양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규모로 발생할 때 재산 피해는 우리가 발생될 수 있지만 인명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비를 조금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난다는 건 우리의 이제 재난 대응 역량, 그다음에 시민들의 관심, 그다음에 또는 정부의 대응 역량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아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몇 건 연결하는데 뭐 선주분께서 지금 배에 올라가 계시고 예. 도랑 옆에 지금 집이 있는데 이분도 지금 이제 대피를 안 하시고 가장 먼저 대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피 권고를 하게 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까 연결된 분도 배 같은 경우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질 게 다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신데요. 네. 사실 이제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사실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권고가 아니라 권고를 해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는 상황에서는 대피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노약계층이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집에 계시면은 혹시라도 산사태가 났을 때 조금 안전할 수 있게 기둥 옆이라든가 아니면 흙이 창가에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토사가 갑자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라도 계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주변의 상황을 계속 유의하시면서 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쭉 점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강조해서 이걸 대비하고 이걸 유의해야 된다. 특별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지금 현재로 저는 이제 영동 지방이 조금 산사태라든가 집중호우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의 강우가 한 10시간 사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도권 같은 경우도 강풍에 의해서 우리가 정전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든가 아니면은 또 저기 작업하시던 이제 하드디스크 컴퓨터의 데이터가 날아간다든가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저희가 흰남노 때도 포항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궁평 제2지하철도 똑같이 지천 범람이 지난번에 1,200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천이 범람됐을 때 지천 옆에 있는 지하 공간은 갑자기 하천물이 들어와서 궁평 지하차도 같은 그런 사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런 지천들은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금방 물이 차서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 옆에 계시는 분들은 지천의 하수위를 굉장히 유의하시고요. 지하 공간은 절대로 이용하시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내일 저녁 7시에 지금 K-팝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괜찮을까요? 태풍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도 아마 이제 태풍의 이제 그 반시계 방향 때문에 서해 쪽에서 서울 쪽으로는 아마 정오까지는 비가 조금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오가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수치 예보상으로서는 저녁 7시에는 K-팝 콘서트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네, MBC 재난방송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였고요.